올해 들어서 월별 수익률을 봤거든요. 근데 손실이 한 번도 안 나셨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노트북으로만 하는 게? 노트북으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고민해서 세팅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스캘핑을 하시죠? 야, 진짜 이거 소름 돋는다. 이거 지금 지금 처음 보니까 네. 와, 이걸 여기서 이걸 복구를 하셨어요? 네, 공부의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와, 대단하시다. 네. 이때가 또 제 역사적인 1억을 이제 6월부터는 대회에 참가하느라 다른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이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계좌예요? 이제 대회에 참여해서 계속 이 계좌로 이제 매매를 시작했어요. 딱 한 가지만 만약에 알려준다면. 진짜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하지 말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는 게 아무 데서나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어떤 특별한 판단 없이 많이 오르는 종목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마법처럼 미리 사서 그냥 그렇게 쉽게 수익을 내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놓치기도 하고 떨어지는 종목을 잘못 사가지고 손실도 보고 하니까 어쨌든 진짜 확실한 자리만 기다려서 아무 데서나 매수하지 말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 생각난 게, 이거는 동강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자기가 매매하는 걸 다 녹화해서 보래요. 한 6개월 때까지 그걸 매일 했었거든요. 그렇게 진짜 힘든데. 네, 근데 그걸 하니까 이렇게 영상 매매할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괜찮은 자리인 줄 알았죠. 영상을 다시 보면은 이때 도대체 내가 왜 들어갔지? 뭐 때문에 들어갔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좀 고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10월 13일) 국내 증시 개장 15분 전 바른다는 트레이더가 자리에 앉았다. 하필 이날은 코스닥이 장중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는 날이었다. 종목을 다 지우고 계시네요. 네, 종목들이 제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거나 좀 갭이 많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애들은 그냥 지워버리고 있어요. 바른다는 트레이더는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위주로 다시 매수세가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한다. 하지만 더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종목은 거래에서 제외한다. 조정 이후 계속 하락하는 종목에 집착하다 보면 막연한 상승 기대감이 발동해 손절은커녕 밟지 못한 채 물려버리기 때문이다. 제가 하는 매매를 패턴 매매라고 저는 부르고 있거든요. 패턴 매매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만주님이 하셨던 짝짓기 매매도 섞여 있고, 패턴 매매가 뭐 예를 들어 동전주가 움직이면은 하나가 움직이면은 두 번째에도 그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 패턴이 확인될 때까지 좀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전혀 무관한 종목인데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통물량이 적은 품절주나 동전주들이 급등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바른다는 트레이더는 당일 시장에서 눈에 띄는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을 찾아낸다. 제 눈으로 패턴이 오늘은 이런 패턴이다. 만약에 1,000원짜리 종목이 그렇게 왕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업종도 상관없고 테마도 다른 그 비슷하게 생긴 그 종목이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심리가 조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갈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패턴을 조금 비슷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요즘은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종목이 왕 그냥 20~30%, 20%까지 올라버리고 아니면은 조금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제 매매 성향이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사면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사고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조금 이제 확신이 없나 봐요. 안 움직이면 손절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조금 손실이 났었거든요. 바른다는 트레이더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며 그 움직임에 대응한다. 어떤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걸 읽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계속 한 번 더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속도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잠시 멈췄다가
왕 올라가서 이번 달에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거든요. 요즘엔 내 몰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한 번 타이밍 놓치면 저는 사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한 번 줄 때 확 주던가 아니면은 아예 찍 했다가 왕 떨어지던가 이래서 좀 들어갈 때도 리스크가 좀 커졌어요. 오늘도 좀 지수가 떨어져서 시작하겠네요. 저는 오늘 조금 동량 파일을 주로 볼 생각이에요. 얘가 어저께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보통 막 8%, 10%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개파락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얘가 셌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일 동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좀 지켜보고 있을 생각입니다. 바른다라는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움직임의 형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른다른님하고 캐리님하고 만주님하고 주포와 함께 춤을 딱 이렇게 넷이서 스킬핑 한 번에 하는 거 딱 보면은 주포와 함께 춤을 님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요즘도 계속 꾸준히 크게 수익이 나시던데 매매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장은 그분이 수익 나기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스타일이 조금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 그분 오늘 수익 많이 나셨겠구나 하고 보면은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한 호흡 쉬는 매수하고 쉬는 분인데 저는 매수하고 바로 팔아버리니까 네. 요즘 시장이랑 안 맞는데 그분은 한 호흡 쉬면은 종목들이 그 다음 반응이 나와서 왠지 수익 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스캘핑이라도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아요. 저는 사고 바로 반응이 안 나오면 바로 팔아버려서. 영웅천에서 우승한 스캘퍼들은 각자만의 방식을 가지고 매매한다. 또한 같은 종목을 거래해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만약에 이 종목이 뉴스가 없었으면은 사실 저는 이 종목도 하루 종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요? 네, 전날에 이렇게 크게 상승한 다음에 조금 눌리는 이런 종목이 이슈 있던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매매할 종목이 없을 때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은 뉴스가 있는 종목이라서 네. 뉴스는 사실 뭐 재료가 끝났는지 이제 시작인지 저는 잘 몰라서. 시장의 단기 자금들이 계속 이동한다는 것이다. 어디로 갈지 어떤 종목이 매력적으로 작용할지 미리 생각해 놓는다. 뭐 저번 주는 사실 상한가 간 애들이 그 다음날 조금 많이 갭을 띄웠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어제 상한가 갔던 애들도 다 갭 하락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갭 하락이 나오네요. 호가창은 평범하게 쓰시네요. 네, 뭐 이렇게 다른 거 뭐 해놓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깔끔한 상태가 보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2, 3년 만에 이런 트레이딩 루틴을 완성하셨다는 게 네. 대단하신 거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네. 어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고 있을 뿐이지 조금 더 한 5년 이때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전 지금도 사실 수익이 나면은 마냥 기쁘다기보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좀 커요. 그냥 나 지금 배우는 사람인데 돈까지 받으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돈 내면서 배워도 모자랄 판에 돈을 받으면서까지 배우고 있으니까 저희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최대한 유연하게 같이 가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른다른의 진정한 재능인 신법이다. 상황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한다. 개장이 임박하자 바른다른 트레이더의 손이 빨라졌다. 호가에 물량이 쌓이는 것도 좀 보시나요? 네, 보죠. 오늘은 알미늄 쪽에 돈이 몰려있네요. 오전 9시 장이 시작됐다.
알루미늄 관련주와 알톤 스포츠의 시세가 가장 먼저 확인됐다. 제일 먼저 거래를 시작한 종목은 조일알루미늄. 차트의 최근 시세를 자세히 보면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오르는 형태다. 바른다는 트레이더가 말했던 차트의 패턴이다. 매수를 하자마자 마우스 커서가 매도를 준비한다. 스캘핑을 할 때는 기계적인 매도가 필수다.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호가에 보이는 두꺼운 매물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이 없으면 바로 빠져나와 재진입을 노리는 것이다. 낚시꾼이 낚시줄을 끊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에는 신라젠 관련주인 M2N을 진입했다.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되면서 동반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매물대의 저항이 강하지 않자 한 번 더 추가로 매수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매수 이후 호가창에 매물이 순간적으로 쌓여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멈출 때 과감히 빠져나온다. 지금 M2N으로 수익 나신 거죠? 네, 2만 원 정도 났네요. 비중은 상당히 많이 줄이긴 하셨나 봐요. 네, 진짜 많이 줄였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오전장에 힘이 좀 많이 없어요. 시장에 힘이 없어서 지금 비중을 싣긴 좀 그렇고, 그냥 오늘 시장이 어떤지 간보는 정도로 지금 패턴 읽는 정도로 조금 비중 줄여서 매매하고, 계속 시장이 이러면은 조그만한 비중을 계속 줄여서 할 거고, 시장이 조금 괜찮다 싶을 때 조금 많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트레이더가 시장을 봐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당일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 즉시 진입하는 금액도 축소시킨다. 오늘 시장이 지수가 갭 하락해서 또 조금 줄줄 새고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더 보수적으로 매매할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보유하고 계속 끌고 가는 종목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무조건 다 그날 다 정리하시죠? 네, 그날 정리해요. 네, 보유 안 해요. 말하는 순간 솔고바이오를 진입했다. VI 진입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다. 지금 VI 들어갔네요. 네. 이것도 사실 조금 더 크게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시장이 상한가도 못 지키고, 그리고 장 초반에는 VI 들어갔다가 조금 갭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새요? 네, 요즘 그 말 자체가 조금 시장에 힘이 없다는 소리니까. 요새 VI 잘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요. VI 들어가봤자 갭 하락이 나오니까 다 팔고 나와요. VI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패턴이 지금 VI 들어가봤자 어차피 사람들이 먼저 팔래 해서 갭 하락이 나오니까 VI 들어가는 거는 좋을 게 없다. 이게 좀 요즘 시장 전체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시장 좋으니까 뭐 VI 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VI 봐서 뭐 하겠노. 조그만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확신으로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조그만한 정보들, VI 갔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두면은 나중에 합쳐서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이 더 짧아지고 빨라졌다. 평소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 것이다. 솔고바이오는 이제 나오실 준비하시는 거죠? 네. 워낙 빠르게 움직일 종목이라서 올라가면 더 빠르게 올라갈 테고 내려가도 아마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엄청 빨리 사람들이 팔아버렸네요. 바른다는 트레이더가 예상했던 대로 VI 이후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털고 나갔다. 거래하시는 동안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는 굳이 확인 안 하시죠?
뭐 조금 크게 났다 싶으면 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잘 확인 안 해요. 혹시 지금 얼마 정도 보셨어요? 지금은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네. 10분 만에. 네. 사실 10만 원이어도 따지고 보면 일당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사실 뭐 1000만 원 벌었을 때 600만 원 벌었을 때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를 조금 빨리 지우고 네. 10만 원이면은 하루 일당은 한 거야.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계속 편안한 상태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심리 컨트롤 연습. 바른다는 트레이더도 마찬가지다. 동영 파일을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셌던 친구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가격을 넘으면 양전이 되기도 하고 지금 전날 고점을 뚫기도 좀 좋은 자리라서 보고는 있어요. 아, 그러네요. 바른다는 트레이더의 매매 패턴은 재료가 있는 급등주 중 1번과 분봉 모두 포함해 조정 이후 전고점 돌파를 노리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걸 대비해 종목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이 휴에맨씨도 지금 신라젠이 거래 재개되고 신라젠이 아마 움직여서 따라서 약간 반응하는 거, 이게 전 이런 걸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래 재개됐던 애가 움직이네 하면 또 다른 애가 누가 있지? 얘가 있구나. 이게 약간 사람들 패턴인 것 같아요. 시장의 단기 자금은 항상 비슷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바른다는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자꾸 찾아 나서네요. 네, 안 그러면 제가 어디 믿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라도 어떤 이유를 찾아가는 네,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승의 이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조차 인정해야 한다. 알턴 스포츠는 거의 그냥 본전에 나오셨나봐요. 네, 그러네요. 진짜 순식간이신 것 같아요. 판단이 거의 1초 안에 판단이 서시는 거죠? 그렇죠.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더 길게 봐야지 하는 거는 사실 이 얘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기계화가 돼 있으시네요. 네, 그래야 살아남더라고요. 모든 스캘핑 트레이더들의 절대 원칙, 손절이다. 지금 샀을 때 바로 가주지 않는다면 손절하거나 바로 나온다. 스캘퍼들에게 유일한 리스크 관리인 것이다. 삼천리 자전거를 매수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분명 매도를 눌렀는데 팔리지 않고 순식간에 떨어진 것이다.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 이게 요즘 제가 요즘 시장이랑 안 맞는 이유가 아까 전에도 요즘에 들어갔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전 이 패턴을 좀 못 견뎌해요. 휩소 주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네, 손실이 제가 샀을 때 손실이 나면은 떨어지면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데 팔고 나오면 다시 요즘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저게 참 사람 진짜 멘탈 흔드는 가장 큰 움직임이잖아요. 저런 게. 네. 근데 뭐 시장이 이렇다면 이 시장에 맞춰서 해야겠죠.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매매를 아직 잘 할 줄 몰라서 이제 금액 낮춰가지고 다시 이 시장을 배우고 있어요. 극심한 폭락의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 아무리 노련한 트레이더라도 이렇게 극한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상황에 당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손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트레이더의 제1원칙이다. 지수가 계속 이렇게 조금 질질 흐르고 있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지금 이 친구도 바로 위로 부양이 걸렸다가
아래로 VI 걸렸다가 다시 또 위로 VI가 걸렸네요. 쏠고 말려요. 네. 이제는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파악됐다. 오늘은 위아래로 흔드는 패턴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바이젠셀처럼 뉴스 나오고 그 다음 움직임을 저는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오늘 시장의 패턴은 조금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비슷한 뉴스나 다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종목도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은 들어가진 않을 건데 계속 보고는 있어요. 어제 말씀하셨던 네, 작사를 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낚싯바늘만 내려놓고 네, 기다린다. 오전에 빨리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급해지기 때문에 점점 뇌동매매에 빠져든다. 바른다는 트레이더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기다리면 분명한 자리가 온다. 기법이 아닌 신법으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바른다는의 매매 복귀 차트를 보면 이런 타점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종목은 흥하해온. 이제부터는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을 더 조심해야 한다. 흔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바로 치고 빠진다. 그리고 바로 재진입을 준비한다. 흔히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안 팔고 기다리는 트레이더들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급락이 나와버리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절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저 매물벽이 저 8만짜리 저 매물벽이 뚫려야지 가능한 건가요? 네, 뚫릴 때 같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매물벽이 약해지는 순간과 동시에 매수를 눌렀다. 소름 돋아. 근데 시장에 지금 힘이 없어서 이것도 좀 버거워하네요. 사실 상승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아마 이렇게 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수 무너지는 것처럼. 사실 알톤 스포츠도 지금 충분히 VI 들어가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계속 저렇게 고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시장에 진짜 힘이 없구나 이게 보여서 저는 일단 흥하여는 정리했는데 더 가네요. 네, 이럴 때 좀 미련 생기잖아요. 사실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이걸 못 버텼을 거라서 이 짧은 순간은 못 버텨요. 저는 요즘 시장이 무서운 게 이렇게 많이 받쳐둬도 이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깨버리더라고요. 네, 사실 이걸 누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와르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차피 급등주를 거의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급등주들은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는 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저는 웬만하면 다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야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근데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흥하해운이 지금 저기 갔으니까 사실 우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양봉 퍼센테이지도 저는 다 확인하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VI 이후에 종목들이 한 5%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이 패턴을 조금 익히려고. 그래서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VI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들을 좀 다 머릿속에 넣어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바른다님, 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죠. 사람들이 저 말 많다고. 처음에 저도 네. 댓글 조금 보다가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이제는 안 봤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많던가요? 바른다른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자꾸 말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아니요. 그 대리님이 괜찮으신가 좀 걱정했는데. 아유, 네, 저 오히려 좋아요. 네. 만드는 사람은 원래 욕을 네. 먹습니다. 이 편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언제 나와요?
지금 제가 안 네. 그래도 여쭤보려고 예. 진입하실 때 예. 차트 모양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호가 모양이 더 중요하세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아, 이게 제가 나레이션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바른다르님의 매매 핵심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사실 뭐 예,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만 빠져들면 함정에 빠지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세계 뭐 지수 일봉 차트, 분봉 차트, 호가창까지 그냥 전부 종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일봉이 세게 나오고 눌린 이후에 또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고요. 예. 분봉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호가창도 정고점 이후에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요. 가벼다는 건 이제 혹시 매도 물량이 가벼워야 되나요? 매수 물량이 가벼워야 되냐? 매도 물량이. 매도 물량이 가벼워야 되죠. 그죠. 네, 정고점 부근에만 물량이 쌓여 있고 네. 다른 곳은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정고점 이후에 좀 많이 안 눌릴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을 찾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예, 사실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맘대로 이걸 해설을 넣어버렸다가 예, 아니면 안 되니까 사실 예.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아이고,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안부 겸 또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재밌어요, 지금 편집하는 게. 아, 그래요? 왜냐면 내용을 이제 다시 답습을 하면서 보니까 예,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예. 저의 한계 때문에 설명을 못 하니까.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지금 어디 가시나요? 내 친구들이랑 오리고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놀러 가시는데 죄송해요, 붙잡아서. 아, 예, 아닙니다.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트레이드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